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임진국입니다. 내년도 ICT 10대 이슈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10대 이슈가 올해로 한 17년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어떤 기술이 새롭게 좀 등장할지, 그런 기술은 우리 경제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트렌드를 형성해 나갈지를 조금 같이 고민해보고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이슈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을 좀 발표를 드리고 그런 것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ICT 10대 이슈로 저희가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과거하고 달리 내년도 10대 이슈는 AX, DX 시대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와 같은 그런 기술과 함께 이런 것들을 떠받치는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좀 부각되고 강조될 것인지, 어디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인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10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AI 에이전트의 시대로. 두 번째, 반도체, 초격차 전장의 전면 확장. 세 번째, 데이터, 빅데이터보다 파인 데이터. 네 번째, 양자 기술, 퀀텀, 과학에서 산업으로. 그리고 인프라 기술에서 네트워크, 지능화가 주도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은 AI 창, AI 방패. 그리고 7번째로 미디어 부분은 미디어 콘텐츠의 창의혁명, AI 영상과 공간 컴퓨팅. 그리고 8번째, 휴머노이드는 디지털과 현실 세계 연결의 중심, SDR. 그리고 9번째로 빨라지는 과학혁명, AI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미래의 힘, AI 안전과 주권. 이렇게 10가지를 내년도에 주목해 볼 저희 ICT의 핵심 이슈로 꼽아보았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입니다. AI 에이전트의 시대로. 앞서 강연 내용에서도 대부분이 AI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혁신이 엄청나게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이제 AGI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3일에 하나꼴로 초고대 AI 모델이 발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이후에 초고대 AI 모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에도 빅테크 기업은 이러한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픈 AI사의 경우는 올해만 보더라도 GPT-4o, O1, 소라와 같은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면서 그 기업의 혁신 경쟁력을 배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AI 기술 또한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언어 모델을 넘어가지고 영상이나 이미지를 처리하는 멀티모달,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단순한 추론이나 예측을 넘어서 스스로 실행 역량을 갖춘 행동지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기관이 주최한 ICT R&D 주간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해외 연사를 초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저희가 항상 있었던 통역사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AI 통역 서비스를 사용하였는데요. 실제 약간의 언어를 인식하고 그 말을 예쁘게 전달하기 위한 버퍼링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됐지만은 기존의 통역사가 하던 통역 서비스보다 불편한 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이런 AI는 우리 일상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의 변화를 현재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2030년 이후로 과거에 예상했던 AGI 시대도 이제 2, 3년 내에 이루어질 거다, 이런 예측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대돼서 최근에는 AI 거품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 쏘아본 이러한 막대한 투자비 대비 이 AI가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실제 아직까지도 사람처럼 구현하지 못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AI가 과연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회의론도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도 AI의 가장 큰 화두는 에이전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가 그동안의 인공지능이 올해 들어서 보여준 여러 가지 가능성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일상이나 일터에서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어떤 계기점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인공지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LLM, LMM 그리고 LAM으로 진화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복합 인지나 환경 변화 적응을 해 나가는 AI로 발전하면서 통찰력을 갖춘 AI로 진화해 나갈 겁니다. 최근 들어서 고품질 추론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수학이나 과학, 코딩 분야에서 과거에는 단순한 문제만을 푸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경시대 수준의 난해한 문제를 사람보다 더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AI 서비스도 그간의 범용적인 서비스에서 전문 영역의 서비스로 전환이 빠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챗봇이나 검색이나 이미지를 그린다는 그런 범용적인 서비스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SI, 기후변화 예측과 같이 전문 영역에서 AI의 어떤 활용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검색 서비스 분야는 그간 인터넷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왔던 어떤 검색 생태계의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산업 경쟁 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품질의 추론 서비스, AI의 성능 향상이 바로 AI 에이전트 시대의 기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의 에이전트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AI가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과거에 석기, 청동기, 철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서 문명 진화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겼듯이 이제 AI는 AI 그 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AI 서비스 솔루션들을 도구처럼 활용하면서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스스로 학습하면서 자가 발전을 계속해 나가는 자율 에이전트의 시대로 진행될 겁니다. 이러한 AI 혁신이 우리 일상과 경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속화시키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상, 일하는 방식의 변화의 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AI 측면에서 이제 경쟁 구도 측면에서 살펴볼 부분이 오픈 소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오픈 소스를 활용한 AI 파생 모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빅테크 기업의 폐쇄형 AI 모델과의 격차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성능 격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개방형 생태계의 AI 모델과 빅테크가 주도하는 아주 높은 성능 그리고 안전성, 신뢰성 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는 어떤 폐쇄형 모델이 어떤 새로운 경쟁 관계를 형성하며 앞으로 AI에 대한 진입 장벽도 낮추고 어떤 새로운 혁신을 유발해가는 어떤 변화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AI 반도체 초격차 전장의 전면 확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엄청 뜨겁습니다. 앞서 엔비디아 얘기도 했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1년 새 230%가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고점을 찍은 게 150불 가까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각 국이나 각 나라나 여기에 뛰어드는 경쟁을 최근에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AI 반도체 시장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28년까지 20%, 시스템 반도체 시장만을 본다면은 3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무엇보다 아주 다 인정하는 강자는 엔비디아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경쟁력은 지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기업에 대비한 경쟁 기업도 추격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의 흐름은 빅테크의 어떤 풀스택 전략에 따라서 반도체 칩부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전체를 아우르려는 이 전략에 따라서 이런 빅테크 기업이 반도체 칩에 대한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칩에 대한 개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메모리 분야에서 HBM이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 HBM 시장이 DRAM 시장의 30% 정도로 내년 정도가 되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시장에서 기업들의 초격차 경쟁과 함께 나라들의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전쟁이라고 하듯이 미중 간의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K 반도체 신화라는
이런 신화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와 같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새롭게 이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할 이슈는 NPU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 단계 진입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AI 분야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에이전트가 고도화되는 단계에서 NPU의 성장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시장의 주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GPU가 반도체 시장을 끌어갈 것입니다. 보명적이고 여러 가지 고성능을 구현해내는 GPU의 경쟁력은 당분간 유지가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이 GPU의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이고,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전 세계 개발자들이 묶이면서 이런 GPU의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GPU의 경쟁력 또한 공급 적체나 높은 고비용 구조,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는 그런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한계점들이 과연 AI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안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추론 서비스 분야에서는 NPU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바일 디바이스나 PC와 같은 온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AI 서비스에 맞춰서 고성능의 특화된 성능을 가진 NPU의 경쟁력이 최근에 검증이 되고 있고, 실제로 GPU와 비교해서도 전반적인 성능에서 전력 대비 성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성비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능가하는 NPU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NPU를 능가하는 NPU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우리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얘기도 합니다. 이러한 AI 서비스 시장과 함께 NPU의 경쟁력의 확충은 이러한 추론 서비스 시장에서 AI 반도체의 어떤 시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관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쿠다가 GPU의 경쟁력을 보완해 주듯이 과연 이 NPU의 경쟁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NPU 같이 추론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 그 특화 분야에 맞춰서 최적화할 수 있는 컴파일러나 라이브러리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이 NPU가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메모리 병목과 전력 소모입니다. 프로세서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어떤 성능은 과거에 비해 6만 배 이상 개선이 되었지만은 메모리 분야는 20년간 약 100배 수준의 성능 향상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의 성능 혁신의 차이로 인한 병목 현상,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전력 소모 문제, 이 부분은 반도체 산업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한계점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이자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어떤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반도체 시장이나 데이터 센터에서의 어떤 변화 요인을 잡고 대응을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반도체 칩 부분에서는 이러한 핀 반도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폰 너이만 구조의 어떤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반도체 형식인 핀 반도체는 메모리와 연산 기능이 연산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동안의 어떤 메모리 병목 문제나 과다한 전력 소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준비되고 있는 이런 핀 기술 이외에 앞으로 전개될 초저전력 뉴로모픽 반도체라든지 새로운 신소재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도 메모리 공유를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CXL과 같이 고속 인터페이스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센터의 효율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데이터 분야입니다. 제목을 빅데이터보다 파인 데이터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생성형 AI가 등장한 초기에는 파라미터의 크기가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양적 진화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파라미터의 크기가 무조건 성능의 향상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6년도부터 이러한 막대한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의 고갈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AI 시장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는데 데이터 자체가 고갈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AI 시장의 정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합성 데이터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분별한 환각이나 편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극복되지 않은 무분별한 AI 데이터는 오히려 AI 모델의 붕괴라는 우려 또한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양질의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5년은 다시 한번 AI가 시작되는 당시로 돌아가 고품질의 데이터에 주목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데이터의 공급망 측면에서는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나 콘텐츠 기업은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을 강화하면서 자신의 데이터를 지키려는 노력이 심화될 것이고, 신흥 AI 기업은 신뢰성 있는 AI 데이터 확보를 위해 콘텐츠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높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AI 성능 경쟁 이전에 데이터 확보 경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생산이나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그간에는 데이터의 레이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제공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 레이블링이나 미세 조종,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안전성, 신뢰성 검증과 같은 고품질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될 것이고, 데이터 서비스업 또한 소비자나 수요자 맞춤형으로 최적의 데이터셋을 제공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층 이런 기업들의 활약이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AI에 대한 학습 방법도 이제는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전학습과 사후학습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전학습과 사후학습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추론학습이라는 새로운 과정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추론훈련이라는 사람처럼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AI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이런 추론을 통해 모델 크기가 10배 정도 향상되었다는 결과 또한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추론 훈련은 AI의 성능 향상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생각하는 사람처럼 단계별로 생각하고 그 과정을 검증을 하고 그를 통해 만들어지는 이런 합성 데이터가 아주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의 대안으로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전이학습이나 데이터 증강이나 전문가 혼합 모델 등과 같은 소량 데이터 학습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 과정에 빅데이터보다 파인 데이터가 주목을 받는 그런 시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양자 기술, 퀀텀 과학에서 산업으로입니다. 양자 역학은 1925년 독일의 어떤 신진학자였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박사가 행렬 역학이라는 양자 역학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행렬 역학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이런 양자 역학이 시작된 지 약 100년이 된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디지털의 사례를 보면은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 박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한 지 딱 100년이 되는 시기에 세계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 발명이 되고 본격적인 컴퓨터와 디지털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양자 역학 100년을 맞는 2025년은 이제 양자 시대의 산업화를 열어가는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전망 포인트로 퀀텀 우리 일상에 더욱 다가오진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에 더욱더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자 암호 통신이나 양자 센서 기술은 이미 검증이나 이제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 보안 통신이나 반도체 제조 공정이나 다양한 제약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양자 기술은 아주 중요한 기술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될 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산업화를 진행하기 위한 너무 고비용 구조, 그리고 산업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큰 사이즈, 그리고 대량 생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낮은 양산 효율,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양자의 산업화 시대로 전개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소자화할 수 있고 소형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정기술, 바로 양자 엔지니어링이 양자의 산업화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양자 팹이라든지 다양한 부품 장비에 대한 테스트 베드라든지 그리고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잡아본 부분은 퀀텀으로 디지털의 미래를 대비한다,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는데 아주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퀀텀과 AI의 결합입니다. 이 바로 양자 기술이 갖고 있는 막강한 병렬 연산 기능, 그리고 여기에 아주의 초전력 구조, 그리고 높은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AI 시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퀀텀 AI 기술이 앞으로 전개될 AX 시대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2PS라고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양자 기술은 산업화가 되기도 이전에 이 산업에 대한 지능, 프로모션과 산업에 대한 통제, 프로텍션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기존 기술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이런 파괴력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양자 기술을 육성을 하면서도 통제 기술로 보호나 전략 물자화하는 절차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양자 기술 분야에서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빠르게 캐치업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제목은 지능화가 주도하는 차세대 네트워크라고 좀 잡아봤고요. 네트워크 산업은 일반적으로 디바이스하고 서비스하고 네트워크가 묶인 생태계를 통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디바이스가 출현하고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네트워크의 혁신을 요구하기도 하고, 네트워크가 혁신이 되면서 스마트폰이나 앱이나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나타나고 하면서 양자 간의 이런 혁신이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AI 에이전트나 다양한 AI 멀티모달 서비스나 이런 AI 서비스가 등장하고 막대한 트래픽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의 새로운 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런 네트워크 트래픽이 5배 가까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AI 서비스로 인한 네트워크 증가 상황에서 데이터의 실시간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데이터가 요통될 수 있는 용량을 보장하고, 그리고 다양한 연결성과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5년 네트워크는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AI와 함께 혁신하면서 지능화 혁신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네트워크는 장비 중심의 어떤 고비용 그리고 경직된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오픈랜이라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혁신 체계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실제 오픈랜은 대규모 단위의 도시에서 실증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몇몇 국가에서는 5G 서비스가 오픈랜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크 혁신에 AI가 더해져서 이런 막대한 트래픽에 대한 분산 관리뿐만이 아니라 AI 서비스와 이런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면서 네트워크의 자원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AI 지능화를 통해서 AI 로봇이나 의료와 같은 어떤 고차원의 AI 서비스가 점차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지능화는 통신시장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간의 전통적인 통신시장의 경쟁 구도는 통신 장비 제조사와 통신사였고요. 오픈랜으로 확대되면서 여기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업이 참여하는 경쟁 구도였습니다. 이제 네트워크의 지능화가 촉진되면서 AI 기업까지 이 네트워크 시장의 경쟁에 참여하는 어떤 네트워크 경쟁의 어떤 빅뱅이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부터 본격화될 6G 주도권 경쟁에서도 이러한 지능화는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3월 인천에서 3GPP의 어떤 6G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이 워크숍을 기점으로 해서 28년에서 30년경 예상하고 있는 6G의 서비스를 위한 본격적인 표준화 일정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표준을 선점하는 사람이 네트워크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각국의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6G 네트워크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화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지능화, 가상화, 저전력화에 있어서 이러한 AI 기술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AI와 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해서 더 몰입감 있는 네트워크 인터넷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초연결, 초저지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살펴볼 부분은 저궤도 위성통신 부분에서도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1만여 개의 위성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6천여 개에 달하는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이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저궤도 위성이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상망과 우주망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실제 뭐 항공기 와이파이나 재난안전통신과 같이 지상망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도출이 되면서 세틀라이트 애저 서비스라는 새로운 위성통신의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위성의 어떤 발전은 어떤 우주가 새로운 통신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 계기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사이버 보안입니다. AI 창, AI 방패라고 이름을 잡아놨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 사이버 공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진행화되고 있고 그 범위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사이버 공격 하나당 평균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가 기업들이 갖고 있는 피해 규모가 46억 원 정도까지 달할 정도로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 공격의 지능화 고도화 부분도 비개발자도 손쉽게 랜섬웨어를 개발할 수 있고, 실제 피싱 메일도 사람이 만들었는지 AI가 만들었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클릭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격의 범위도 그간에는 개인이나 기업에 집중이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금융 서비스나 사회 유틸리티와 같은 기반 시설, 그리고 사이버전, 전자전, 우주전과 같이 어떤 국가 단위로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대기업에서는 AI 도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지속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은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 AI 시대에 사이버 보안이 다시 한번 더욱더 강조해서 주목을 받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러한 AI를 활용한 지능화된 공격, 딥페이크나 침입 탐지를 피해 나가는 이런 지능화된 공격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통제되지 않은 위험을 AI를 활용해서 통제가 가능한 위험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이버 보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위협 탐지나 여러 가지 대응, 그리고 향후 위험을 예측하는 그런 전반에서 신뢰성과 리스크 관리, 보안성을 담보하는 기술 혁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융합 보안,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망, 사이버 보건과 같이 기업과 개인 그리고 국가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안전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제 데이터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없이 이러한 AX 시대가 지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2년에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용한 AI 모델이 해외에 수출되는 사례도 언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근간에는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지켜졌고 데이터가 보호되었다는 그 토대 위에 데이터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통신이나 의료와 같이 전 분야로 확대됩니다. 이런 전 분야로 확대되는 이런 데이터 산업의 성장은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난독 처리나 암호화나 분산 처리와 같이 이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의 어떤 발전뿐만이 아니라 제로 트러스트 환경이라는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위협 환경에서 어떤 외부망 내부망 같이 네트워크 중심, 경계 중심의 어떤 보안 체계보다는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 활용해야 할 수 있는 데이터, 통제해야 되는 데이터를 경중에 따라서 구분하는 어떤 데이터 중심의 보안 체계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다음 7제입니다. 미디어 부분이고요. 미디어 콘텐츠의 창의혁명, AI 영상과 공간 컴퓨팅입니다. 2016년 알파고가 나왔을 때 없어지지 않을 직업을 좀 꼽아봤더니 대부분 화가, 조각가, 작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감성과 창의성을 가진 부분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2024년 앞서 발표한 여러 강사분들, 강연자분들 발표 속에 보면은
실제 AI가 연주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작가도 하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내년도 2025년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환경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1년으로 기억합니다. 가상인간 로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사람과 같은 생김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가상인간 인플루언서라는 산업이 앞으로 뜰 것이다, 그런 트렌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간에 이 당시 30초 동영상을 만드는데 5주가 걸렸는데 이러한 VFX라는 3D 몰리딜링 기술을 활용해서 일주일 만에 이런 광고가 제작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품질의 생성형 AI가 출시가 되면서 이러한 판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앞서 여러 강연에서 있었지만은 1분, 2분짜리 동영상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만들 수도 있고요. 실제 최근에는 영상 따로, 음성 따로 예전에는 만들었는데 이게 혼합돼서 만들어지는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한 제작 과정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획, 제작, 유통, 어떻게 이것들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것인가까지 기획을 하면서 이런 콘텐츠 산업 전반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1분 내로 진행되는 광고 분야, 그리고 2분 내로 진행되는 짤막한 뉴스, 하이라이터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AI 영상이 빠르게 대체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고비용과 노동 집약적이었던 이런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큰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크게 봐봤습니다. 이러한 AI 콘텐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AI 서비스와 에이전트가 공간 컴퓨팅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디바이스가 출현한 이후에 관련한 콘텐츠, 이 디바이스에서 운영이 되는 콘텐츠나 그런 부분들이 발전하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강하게 아주 방대하게 늘어나는 콘텐츠와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앞으로는 새로운 디바이스의 어떤 혁신을 유도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비용과 콘텐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XR 기기 산업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러한 에이전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웨어러블 AI 디바이스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콘텐츠와 디바이스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결합이 됐을 때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디지털 환경에서 접속하고 디지털 현실과 디지털의 경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봤습니다. 여덟 번째, 휴머노이드, 디지털과 현실 세계의 연결의 중심 SDR입니다. 앞에 로봇을 엄청 많이 보셨을 겁니다. 로봇이 이제 뛰어다니는 거는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최근에는 대량 생산 구조가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간 로봇 산업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목했던 부분은 물류나 제조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이런 것들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시대로 빠르게 더 전환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SDR,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 이런 부분들이 휴머노이드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는 말 그대로 사람처럼 생각하기 위한 AI, 그리고 사람처럼 움직이기 위한 다양한 액추에이터와 센서, 그리고 사람처럼 계속적으로 뛰어다니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담당하는 배터리가 구성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 이러한 플랫폼은 이러한 다양한 기술을 함께 어우러지게 만들어낸 어떤 지휘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담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SDR을 통해서 AI 로봇을 학습을 시키고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 반영이 되고 다시 거기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스스로 재학습하는 그런 학습의 공간과 실행의 공간일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기종의 로봇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게 되고 모니터링하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수요과에 맞춘 어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SDR은 어떤 특정 휴머노이드가 한 분야만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명 로봇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런 SDX라는 이런 부분은 로봇 그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산이 될 것입니다. 실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실제 자동차 분야에서는 SDV가 구동 부품이나 여러 가지 차량 OS나 안전장치 부분에 있어서 이미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서울에 시작될 UAM 서비스에서도 여러 가지 기체 관리나 안전 관리 부분에서 이런 SDA라는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거고, 스마트 공장으로 대표되는 SDF에서도 이런 팩토리 부분의 혁신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하드웨어의 경쟁력이 이제 소프트웨어 경쟁력에 의해 재정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이라는 이러한 부분의 가치에 다시 한번 더 집중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9번째, 빨라지는 과학혁명 AI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AI가 노벨상을 받고 제프리 힌튼 교수님께서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 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기술 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과학 실험을 하는 시간이나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어떤 연구의 방식을 바꿔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의료 분야에서는 정밀 진단이나 맞춤 치료 등을 통해서 실제 전문의 못지않은 그런 성능을 발휘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류 진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 바이오 의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엄청나게 큰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염병과 같은 새로운 질병이 계속적으로 출현하는 부분도 있고, 전 세계의 어떤 노령화 현상이 가속됨에 따라서 헬스케어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생활 모니터링이라든지 정밀 의학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AI와 관련된 어떤 의료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좀 최근 뇌나 암이나 심장 질환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문의와 같은 AI의 역할이 대단히 실제 지금 현재 적용이 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특정 분야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연합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료 기술을 습득을 하게 되고, 다양한 의료 AI 디바이스와 결합이 되면서 이제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범용 AI 시대로, 범용 의료 AI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개개인의 앞으로는 주치의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약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후보물질 발굴이나 임상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활용성이 높아지며 신약 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비나 장기간 소요되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학기술혁명 부분에서도 그간 AI 과학자는 사람에 대한 실험을 대신하거나 어떤 논문을 초안을 작성해 주거나 그런 것과 같이 연구 자동화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를 맞아서 실제 자율 에이전트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추론이나 다양한 정보에 대한 복합 인지가 가능해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과학이나 자연과학, 인문사회과 같이 종합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 간의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사람의 창의적인 사고나 판단력이 결합이 되면서 물리나 화학 소재 이런 것 같은 기초과학 부분에서 그동안 규명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원리나 현상을 증명해 나갈 수 있으면서 과학기술 혁신의 속도를 배가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AI 안전과 안보이고요. 디지털 미래의 힘은 바로 AI 안전과 주권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그림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딥페이크는 사회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부상이 되고 있고, AI의 편향성이나 환각으로 인한 어떤 사회 혼란이나 갈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을 전략 자산화하면서 기술의 블록화나 공급망의 불안정성 등이 심각해지며 우리 경제나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도는 AI 안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그간에 진행되어 왔던 혁신성과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딥페이크 탐지라든지 불법 생성물에 대한 유포를 추적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혁신은 계속될 것이고, 실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혁신성을 담보하면서도 인간에게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제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안전성이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노력들이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안전을 실제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증체계의 확산,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주목해 볼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뭐 국경이라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뭐 국가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위한 국가 간의 정책 연대라든지 AI 안전 기술에 대한 국가 간 공동 연구, 그리고 상호 기술에 대한 인증 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AI 시장을 시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버린 AI가 안보의 기틀을 세운다입니다. 지금 뭐 심화되는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는 국제적인 전쟁 속에서 뭐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AI 기술을 전략 기술화하면서 국가 안보 각서를 발표로 해서 AI 부분에서의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연이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AI 플러스 행동과 같은 정책 등을 통해서 독자적인 AI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 각국은 AI 자체를 안보 자산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 AI 모델이나 컴퓨팅 파워나 데이터가 이미 안보 자산화가 되어 있고, 자국어 기반의 모델이라든지 뭐 자국 내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생산 거점과 같은 어떤 공급망의 안정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주권 확보에 대한 노력 등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경쟁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될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새로운 기회로 맞아들이기 위한 과감한 도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엄청 빨리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AI가 모든 디지털의 이슈를 덮고 있습니다. AI 기술 자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술이 AI와 연관성을 가지면서 진화와 혁신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의 경우는 AI가 그런 가능성들을 실제 우리한테 보여줬다, 실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뭐 증명했다라는 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25년은 이런 AI 기술과 디지털 혁신 기술이 우리 생활에 범용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일상과 산업의 혁신의 속도를 더욱더 배가시켜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실제 디지털은 디지털 자체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과 기술과 결합하면서 앞으로의 혁신 속도는 더욱 빠르게 전개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앞으로 몇 년 뒤라고 예상하는 AGI 시대가 조금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디지털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과 도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25 ICT 10대 이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